민호는 새벽 4시 고양이가 찾아준 상자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숨겨둔 마지막 비밀이 있었죠. 민호는 상자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별이가 민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거실 전등을 켜고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여보는 왜 이걸 숨겨놨을까? 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걸까? 하지만 별이가 이렇게까지 해서 찾아준 거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숙의 단정한 글씨로 사랑하는 당신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죠? 갑작스러웠나요? 아니면 준비할 시간이 있었나요? 어떤 방식이었든 당신은 지금 많이 슬프실 거예요.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냈으니까요. 여보, 제가 이 상자를 숨겨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걸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떠나게 된다면 언젠가는 당신이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별이가 도와줄 거예요. 별이는 특별한 아이거든요. 이 상자 안에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쓴 일기가 들어 있어요. 별이를 입양한 날부터 시작한 일기장이에요. 왜 당신 몰래 일기를 썼냐고요? 그건 일기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보, 부디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전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사랑해요, 민호 씨 영원히. 당신의 아내 영숙.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민호는 상자 안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2009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별이를 입양한 달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9년 3월 15일 오늘 길에서 새끼 고양이를 주웠다. 비를 맞고 박스 안에 버려져 있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키우기로 했다. 사실 고양이를 데려온 이유가 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유방암이라고 한다. 초기라서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무섭다.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은 나를 너무 걱정할 거다. 건축사무소 일도 바쁜데 나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생각했다. 고양이를 키우면서 저의 투병 과정을 일기로 남기기로. 그리고 제가 이겨낸다면 이 일기는 영원히 숨겨둘 것이다. 만약 제가 지면 민호 씨가 이 일기를 통해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별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마에 별 모양 무늬가 있어서 이 작은 생명과 함께 힘을 내보려고 한다.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숙이 2009년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자신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여보? 민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9년 4월 3일. 오늘 첫 항암 치료를 받았다. 남편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다. 남편은 의심 없이 믿어줬다. 미안하다, 치료가 힘들다. 구역질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가발을 사야겠다.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별이는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와서 앉아준다. 신기하게도 고양이가 제 상태를 아는 것 같다. 제가 소파에 누워있으면 배 위에 올라와서 가르랑거린다. 그 소리를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된다. 민호 씨, 제가 이겨낼게요.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민호는 공책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전 영숙이 혼자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뭘 했지? 그때 난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잖아. 여보가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민호는 자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다음 공책을 펼쳤어요. 2009년 10월 12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났다.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셨다. 너무 기쁘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민호 씨한테 말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이 알면 자책할 거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혼자 고생했다고 미안해 하실 거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다.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더 말할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로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 이 비밀은 나와 별이만 알고 있으면 된다. 별이는 내가 가장 힘들 때 함께 있어줬으니까. 이 아이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민호는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별이는 민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노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아, 넌 알고 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호는 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별이가 민호의 품에 안겨서 가르랑거렸어요.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호는 밤새 일기를 읽었습니다. 15년치 일기가 모두 5권의 공책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기에는 영숙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 아들, 딸이 결혼해서 독립하던 날, 손주들이 태어나던 날, 민호가 은퇴하던 날.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영숙 혼자만 알고 있던 고민들도 적혀 있었어요. 2012년 8월 5일 남편이 은퇴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게 보인다. 40년 일해온 건축사무소를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다. 하지만 표현은 안 한다. 나도 모르는 척 해준다. 남편이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부부란 그런 거 아닐까? 상대의 속마음을 알지만 때로는 모르는 척 해주는 것. 2015년 3월 20일 오늘 민호 씨가 나를 안아줬다. 이유 없이 그냥 안아줬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이다. 여보, 고마워요.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 눈물이 날 뻔했다. 아니, 사실 울었다. 남편 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별이가 우리를 보더니 야옹하고 운다.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2018년 11월 3일 건강검진을 받았다. 암 재발은 없다. 9년째 완치 상태다. 다행이다. 하지만 당뇨가 생겼다.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생긴다. 남편에게 당뇨 얘기만 했다. 암 얘기는 역시 하지 않았다. 별이는 벌써 9살이 됐다. 고양이 나이로 50대 중반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 나이를 먹어간다. 하지만 함께 늙어간다는 게 감사하다. 민호는 마지막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록이었어요. 영숙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쓴 일기였습니다. 2023년 6월 10일 요즘 자주 어지럽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남편이 걱정할까봐 미루고 있다. 별이도 요즘 나를 자주 쳐다본다. 뭔가 눈치챈 것 같다. 민호 씨, 당신과 보낸 40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후회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제 암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그것만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함없어요.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남편이 케이크를 사왔다. 딸기 케이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보, 우리 내년에도 건강하게 지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당신.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다. 머리가 너무 자주 아프다. 혈압도 높아졌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설날 지나고 가야겠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남편에게 초콜릿을 만들어 주었다.
손이 떨려서 모양이 예쁘지 않지만 남편은 맛있다고 했다. 오늘따라 별이가 계속 내 곁에 붙어 있다. 무릎에 올라와서 내려오질 않는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별아, 너도 걱정되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2024년 3월 2일, 이게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오늘 아침부터 두통이 심하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민호 씨한테 병원 가자고 해야겠다.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별아, 미안해. 엄마가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오래오래 함께 하자고 했는데. 여보, 사랑해요. 상자는 꼭 별이가 찾아줄 거예요. 별이를 믿으세요. 그리고 일기를 읽으시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당신과 함께한 인생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영숙은 쓰러졌고 이틀 후 세상을 떠났어요. 민호는 공책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별이가 민호의 무릎에 올라와 얼굴을 비볐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제대로 봐주지 못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15년 전 암과 싸우면서도 자신을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모든 걸 혼자 견뎠다는 게, 당신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해가 떴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민호는 일기장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때 상자 바닥에 작은 봉투 하나가 더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짧은 편지였어요. 우리 별아, 엄마가 먼저 가게 됐구나. 미안해. 15년 동안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별아, 이제 내 임무가 있어. 아빠한테 이 상자를 찾아주는 거야. 넌 똑똑한 아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엄마가 떠나고 나면 많이 슬퍼하실 거야. 그때 내가 아빠를 위로해줘.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상자를 찾아줘. 별아, 아빠를 부탁해. 사랑해. 우리 별이 엄마가. 민호는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이가 가르랑거리며 민호의 품에 안겼어요. 별아, 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준 거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별이가 일주일 내내 서재 앞에서 울었는지, 왜 책장을 긁었는지,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별이는 영숙의 마지막 부탁을 지킨 거였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사랑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도 깨달았거든요. 나는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민호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요. 당신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옆에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며칠째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별이는 민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누워 있으면 옆에 와서 앉아주고, 민호가 우는 날에는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진수가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들아, 나는 정말 못난 남편이었어? 민호는 진수에게 일기장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진수도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저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너희 엄마가 뭘 겪고 있는지 전혀 몰랐단다. 진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기를 보세요. 행복했다고 쓰셨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그게 어머니의 사랑 방식이었던 거죠. 진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날 밤 민호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일기를 다시 펼쳐 읽었어요. 그러다 한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오늘 남편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TV를 보다가 갑자기 여보,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요.
민호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제 손을 잡은 건 제 손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라는 걸 안다. 남편은 말은 안 해도 항상 나를 살핀다. 내가 힘들면 알고 내가 기쁘면 같이 기뻐한다. 말은 서툴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람. 그게 우리 남편이다. 민호 씨, 당신도 충분히 좋은 남편이에요. 제가 보장해요. 민호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표현은 서툴지만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요. 여보, 정말 그런가요? 나도 좋은 남편이었나요?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라도 영숙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해준 건 바로 별이었습니다. 민호는 별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별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영원히 몰랐을 거야. 별이가 야옹하고 한 번 울었어요. 영숙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읽으면서 민호는 점점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었고 그 무게는 그를 더욱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과연 민호는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가슴이 먹먹하셨을 것 같습니다. 민호 씨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 영숙 씨가 15년 전 암투병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이 걱정할까봐 모든 것을 혼자 견뎠던 거죠.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아파하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혼자 아픔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영숙 씨는 후자를 택하셨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뭘 했지? 왜 아내의 아픔을 몰랐을까?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하게 되죠. 민호 씨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될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민호 씨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함께 지켜봐 줘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